가짜 뉴스를 백날 떠들어대도 소용없다. 우리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매일 생산되는 뉴스가 평균 6만여 건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또 선거철이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월드컵과 같은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100만 건 이상의 뉴스가 유통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엄청난 양의 뉴스는 누가 만들어낼까?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적인 미디어 매체는 물론이고 1인 유튜버,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의 SNS와 같은 뉴미디어가 거의 무한대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매체 간에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조회수가 곧 돈인 세상이기에 클릭을 유도하는 선정적인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마이클 잭슨이 외계인이었다와 같은 가짜 뉴스는 오로지 실소를 자아내는 몰아경이니 그래도 참을 만하다.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멀쩡한 회사를 도산시키고 심지어 한 국가의 존망을 위협할 만큼의 부정적인 가짜 뉴스는 정말 심각하다. 거짓되고 왜곡된 소문이나 뉴스 기사는 기술이 발전한 요즘의 시대에 더 많이, 더 빨리 유통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짜 뉴스의 예는 무수히 많다. 기원전 33년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정적인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안토니우스가 원로원의 동의 없이 로마의 속국들을 불법적으로 분할했다. 정실 부인을 내쫓고 클레오파트라를 아내로 맞으려 한다. 괴상한 복장을 하고 술에 취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정 잡배들과 어울린다. 클레오파트라는 흑마술을 쓰는 마녀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에 대하여 터무니없거나 과장된 소문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결국 로마 시민들은 안토니우스를 여자에 빠져 로마를 저버린 배신자로 여기게 되었다. 심지어 중립적인 인사들마저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서버렸다. 마침내 두 사람 간의 전쟁은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가짜 뉴스가 로마의 운명을 결정짓게 했던 것이다. 신의 권능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 미덕이었던 중세 유럽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마녀사냥이라 불리는 배타적이며 악의적인 선동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지금도 별다른 근거 없이 특정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현상을 마녀사냥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인쇄술이 발달한 근대로 들어 가짜뉴스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문과 같은 활자 매체로 기사화되었다. 이 때문에 식자층이나 학식과 견문이 있는 계층도 가짜뉴스에 쉽게 노출되게 되었고 게다가 유통속도도 빨라졌다. 1890년대 미국의 라이벌 신문사 사주였던 조셉 퓰리처와 윌리엄 허스트는 독자층을 넓히기 위해 경쟁적으로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것이 이른바 황색 언론의 시작이었다. 물론 저널리즘이 진실성을 결여한다는 반발이 여기저기서 퍼져나왔다. 하지만 황색 언론은 현재까지도 판치고 있다. 충격적이고 과장된 뉴스 헤드라인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광고 수입을 늘리기 때문이다. 누가 가짜 뉴스를 시작했는지에 관계없이 현대적 형태의 가짜 뉴스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을 나타내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전통적인 가짜 뉴스에서 보이는 고의적인 과장이나 허위 보도와는 질이 다르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마치 진짜처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식으로 치밀하게 전개되고 짜깁기 된다는 것이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유해한지 살펴보자. 파키스탄에서 아동의 유괴를 경계할 목적으로 공익 광고 형태의 동영상이 제작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2018년 그 동영상은 누군가에 의해 진짜 납치처럼 보이도록 편집되었다. 동영상이 유포되자 무고한 사람들이 납치극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공격을 받았다. 또 2007년 미국에서는 폭력, 볼거리, 홍진을 예방하는 MMR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언론을 통해 전파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부모가 자녀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면서 홍역 발생 사례가 속출하였다. 최근에는 2020년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자 많은 허위 정보와 부정확한 뉴스가 온라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혼란을 부추겼다.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까지 합세해 인체에 치명적인 소독제가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함으로써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였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는 가짜뉴스를 번개처럼 퍼나르는 것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이다. 소셜미디어가 가짜뉴스의 소굴이 된 데에는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기사를 작성할 수 있고 누구나 그 기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만 그럴듯하게 정교하면 진짜로 쉽게 둔갑한다. 둘째, 많은 뉴스 기사는 공유, 좋아요 또는 리트윗을 통해 암묵적인 지지를 받는다. 게다가 관종이라 불리기를 즐기는 수많은 사람이 자극적인 내용까지 덧붙여 퍼나르기도 한다. 또 종종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라며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자동으로 기사의 인기도나 조회수를 표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조회수를 늘리고 싶어서 조작의 유혹을 받기도 한다.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점, 타인에 대한 위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 단순 실수나 오해 등 다양하다. 하지만 가짜뉴스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종종 진짜 뉴스가 가짜뉴스로 매도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여당에게 불리한 진짜 뉴스가 제시되면 여지없이 권력을 동원해 거짓으로 몰아간다. 그것도 안 되면 경찰이나 검찰을 동원해 뉴스를 유포한 사람을 찾아내고 처벌해버린다. 이 때문에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민주적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무너져 내린다. 트럼프가 선거에서 지자 부정투표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 미의회가 폭도들의 공격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요즘 들어 정부와 여당은 툭하면 가짜 뉴스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물론 가짜 뉴스는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가짜라고 몰아붙이기보다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땅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에 변경을 고시했다. 노선 변경이 합리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먼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탓에 사회적 논란과 혼란만을 가중시켰다. 많은 사람이 땅 투기를 의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므로 도덕성만을 들먹이지 말고 가짜뉴스의 근절은 정보의 공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요건이 마련될 터이기 때문이다. 또 그래야지만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한 사람에게 법의 엄중한 처벌을 내려도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뒤따를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그래야지만 정부의 발표 자체가 가짜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감사합니다.